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국민주라고도 불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부터 8만 전자, 7만 전자, 6만 전자 이런 말들을 무색하게 6만 원이 깨지면서 5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그다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들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보유하고 계시면 점차 그 근심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삼성전자의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보다 매크로 환경의 문제가 더 큽니다. 특히 환율 문제. 환율이 1300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고, 사실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부터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6일, 7일 FOMC 회의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냐 또는 뭐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큰 울트라 스텝이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시점이 되면 자이언트가 됐든 울트라가 됐든, 즉 0.75가 됐든 1%가 됐든 또는 0.5%라고 하면 더 좋을 것이고요.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을 잡고 싶어 할 것입니다.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도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금리가 아니라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내려오거나 또는 1100원대까지 꾸준히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린다면 좋겠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로만 본다면 지금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세요. 앞에 것은 보지 마시고 지금 여기 자리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고, 이 웅덩이가 있는 자리에 저점이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그 위치보다 한 번 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는 조금 얕아졌습니다. 즉 이 자리를 선으로 그어 본다면 이런 선이 그어집니다. 주가가 A 지점에서 이렇게 B 지점으로 내려온 자리에서 지표는 이렇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약간 올라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이런 시점에서 양봉이 나온 이 자리부터가 매수 자리가 되고, 이 양봉의 시가가 기준선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부터는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1차 매수 자리가 되고,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다시 여기가 지금 크로스가 나고 다시 양봉이 일어선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인다면 2차 매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만약에 지금 이 앞에 있는 저점, 이 앞에 있는 저가가 55,700원, 55,700원을 깬다면 내가 손절하겠다. 즉 55,500원에 깨끗이 손절할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지금부터 살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사면 되겠죠. 내가 55,000원, 56,000원 정도까지 오면 내가 더 사줄게. 어쨌든 지금 1차 매수 자리가 왔었고, 1차 매수 자리는 이게 양봉으로 마감했으니까
예를 들면 한 57,100원 정도가 되는데 57,000원 이상에서 57,000원까지 오면 내가 57,000원 평균 맞추어서 사줄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한다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시장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대략 잡고 64,000원에서 65,000원 정도가 여기 본전 매물이 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64,000원에서 한 66,000원 평균으로 잡고 65,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혹시 거기까지 바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 문제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뭐 삼성전기, 현대차, 무슨 대형주들도 지금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삼성전자죠. 국민주이기도 하고, 이제는 삼성전자를 한번 용기 있게 살 때가 되었다.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도 되는데, 삼성전자를 안 사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것은 개인들의 경우에 적은 투자 자금으로 수익을 노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적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개별 종목들은 하루에 15%, 20%, 25% 정도, 평균 15%, 20% 정도는 하루에 슈팅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효용의 법칙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낸다,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를 약간 미루어 두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다른 개별 종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국민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가 저축하듯이 주식을 사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시거든요. 그런 뜻으로 투자 금액이 크시거나 나는 여기다가 저축을 좀 해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삼성전자를 살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시장을 살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 시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웅덩이와, 이거 이제 코스피 지수예요.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과 여기 웅덩이에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옵니다. 주가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저점을 낮췄는데 지표는 이렇게 살짝이지만 저점을 높인, 그렇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보이는 이 양봉부터는 다 매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차 매수 자리가 되었고, 아직 2차 매수 자리는 나오지 않았는데 2차 매수 자리는 여기 부근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크로스를 낼 때, 이걸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골든 크로스가 날 때가 2차 매수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된다면 우리가 사실 이런 걸 살 수가 있어요. 아까 삼성전자를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레버리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게 레버리지인데요. 레버리지도 지금 다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러면 지금 매크로 환경은 아직 변화가 남아 있어요. 26일, 27일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할 것이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이언트를 넘어선 울트라 스텝을 할 것이냐,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바닥 다지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바닥 다지기를 다 하고 올라가서 사는 것보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할 수 있어요. 분할 매수하고, 내가 예를 들면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한다면 내가 이 저점 깨지면 깨끗이 손절할게.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만큼 사두는 것이죠. 그 대신에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손실은 작게
또 수익은 크게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우리가 분할해서 이제 2주 정도가 기간이 남았잖아요. 한 열흘 정도, 7일 내지 8일 정도의 바닥 다지는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접근할 수 있고, 이건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고요. 또는 나는 코스닥을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233740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더 좋아요. 지금 보시면 똑같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지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와 온 자리에서 이렇게 와가, 이게 1차 바닥을 잡는 자리예요. 여기는 지금 2차 매수 구간입니다. 여기가 1차 매수, 여기가 2차 매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떨어질 때 더 사면 안 돼요. 주식은 떨어질 때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적게 사서 우리가 여기에서 입질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조금만 사보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사봤더니 떨어졌다? 그러면 깨끗하게 손절하면 돼요. 지지선 깨지면. 근데 올라갔네.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2차로 삽니다. 주식을 모아가는 거죠. 또 올라가서 이 부근을 돌파하면 여기서 또 3차 삽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눌림을 주면 눌림에서 또 살 수 있고, 이것이 추세 매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세 매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바닥에서 다 사서 내가 사고 싶은 만큼 다 사서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추세 매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갈 때마다 주식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 매매를 가장 신봉했던 대표적인 전설적인 투자자가 제시 리버모어죠. 제시 리버모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추세.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시 리버모어를 단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추세 매매를 했어요. 다만 이 워린 버핏과 다른 점이 있다면, 워린 버핏은 종목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 종목을 샀다라고 한다면, 제시 리버모어는 종목을 믿지 않아요. 뭘 믿어요? 숫자를 믿어요.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어가 본 것은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움직이는 숫자일 뿐이다라고 본 사람은 제시 리버모어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돈을 벌었던 전무후무한, 아직도 어느 누구도 제시 리버모어 같이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빨리 벌어본 사람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투자 방법이 워린 버핏과 좀 다르기 때문에, 워린 버핏은 거의 종목에 대한 신념으로 주식을 사죠. 이 사람은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목은 숫자다. 숫자가 올라가는 것은 사고 떨어지면 판다. 이런 추세 매매를 했는데, 그래서 추세 매매인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역피라밋 기법이에요. 피라밋은 이렇게 생겼죠. 피라밋은 이렇게 위에가 뾰족하고 아래가 넓죠. 역피라밋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위에가 넓고 아래가 이렇게 좁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주식을 조금 사요. 그랬던데 떨어지면 여기 깨지면서 손절합니다. 그런데 올라갔어. 그러면 위에서 또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5% 샀어. 올라갔네? 위에서 5% 또 사는 거지. 그럼 10% 됐죠? 또 올라가네? 세 번째 자리에서 또 5% 삽니다. 15% 샀네? 또 올라갔네? 20% 삽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이 많아지는 역피라밋 기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주식을 내가 원하는 만큼 샀어. 내가 원하는 만큼 샀어, 주식을. 근데 떨어져. 아이씨, 환장하겠네.
그래서 밑에서 더 사. 또 떨어져. 아이씨, 물타기 또 해.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수록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 근데 리버모어는 정말 자기 자신을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든 거죠. 나는 어떤 주식도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자, 여기는 1차 매수. 내가 조금 사. 뭐 1,000만 원어치 사든 1억 원어치 사든 이제 자기 돈에 따라서 2차 됐어. 2차 상승 추세 가고 있어. 2차 사. 여기 정고점 돌파하고 상승 추세, 확실한 상승 추세 됐어. 3차 사. 올라가다가 눌렸는데 여기는 사야 될 자리야. 4차 사. 이렇게 올라갈수록 주식을 많이 샀던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이제 우리 시장이 나 상승 쪽으로 가고 싶어라고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는 중이다. 매크로 환경은 아직 다음 주 26일 연준의 금리 인상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환율 문제도 남아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남아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남아있어요. 물론 그 위에 뭐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변수는 1위 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몇 퍼센트 될 것이냐. 이미 시장은 0.75% 인상까지는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0.75 해도 주가 안 떨어집니다. 이제 불확실성만 엎어지니까 올라갈 거예요. 1% 하면 어쩔지 몰라요. 근데 시장은 이미 1%도 예상 어찌 보면 하고 있는, 선반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0.5 했다? 그러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환율이 문제예요. 두 번째. 그래서 금리 인상 문제는 시장이 선반영하는 중에 있고, 환율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환율 문제는 이제 정부가 우리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두 발언이라도 이렇게 해놓는다고 한다면 환율은 좀 상방의 어떤 뭐라 할까, 상방이 좀 제한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단기로 지금 1,300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경계감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당국에서도 뭐 구두 개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환율 문제가 두 번째 있다.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는데, 이제 11월 그 바이든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 부분까지 그 이전에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두자 이렇게 하시면 아마 지금부터 26일, 7일 요때까지의 변동성을 생각을 해서 저때까지가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제가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지수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도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지수도 떨어져요. 지금 연 이틀째 삼성전자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이게 좀 커졌네요.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이건 삼성전자가 아니고, 요거를 제가 삼성전자로 바꿀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부분이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세가 7월 14일에 15만 7천 주가 들어왔고요. 7월 15일에 32만 주가 들어왔는데, 알게 모르게 그 전에도 7월 7일부터 자 계속 매도 우위였잖아요. 그 이전에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7월 7일부터 15만 주, 8만 5천 주, 8만 7천 주, 2천 주 이렇게 들어오다가 7월 13일 날 하루 좀 팔았지만 그보다 판 것보다 더 많이 15만 7천 주, 32만 주 들어오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에도 볕들 날이 오고 있다. 자, 이제부터 삼성전자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삼성전자에 저축을 하시는 분들 또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꿋꿋하게 잘 버텨내셔서 수익의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3편 이상씩 여러분들에게 이 시황이나 종목 픽이나 또는 교육방송을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